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누군가 사형은 잔혹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인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인간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의 끝에서 탄생한 것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처형기계 중 하나인 길로틴이라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 역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길로틴은 잔혹함을 즐기기 위해 만든 물건이 아니라 잔혹함을 줄이려는 시대의 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가 공포와 결합하는 순간 길로틴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반복이 됩니다. 한 번의 칼날, 한 줄의 판결, 한 번의 환호. 그 사이에서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쉽게 정책이 되고 절차가 되고 기술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를 떠올리시면 처형은 단지 죄인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처형은 권력이 스스로를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신분 질서가 철저하던 시대였기에 죽음의 방식조차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은 비교적 체면이 있는 방식으로, 평민은 공개적인 굴욕과 고통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곤 했습니다. 집행자의 실력에 따라 목이 한 번에 잘리지 않아 고통이 길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형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법은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통치의 공포를 새기는 도구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죽음을 명령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잔혹하고 불평등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18세기 계몽주의와 만나면서 형벌의 개혁이라는 흐름으로 커집니다. 바로 그 흐름 속에 길로틴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흔히 길로틴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기우탱 박사는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국민의회에서 사형이 당장 폐지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맞게 처형 방식도 동일해야 하고 또한 가능한 한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담긴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째, 신분에 따라 처형 방식이 다른 것은 새 시대의 시민 평등과 모순이다. 둘째, 국가가 죽음을 집행한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문명국의 의무다. 셋째, 집행자의 숙련도와 감정에 따라 고통이 달라지는 방식은 비인간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끝나는 처형을 제안합니다. 이 지점에서 길로틴은 잔혹한 기계가 아니라 합리적 장치로 기획됩니다. 문제는 합리성이 언제나 인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길로틴의 설계와 제작에는 다른 인물들이 관여합니다. 의학자들이 처형이 즉각적일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검토했고 기술자와 장인들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칼날을 비스듬하게 설계해 절단을 더 확실하게 하고 일정한 높이에서 무게를 가진 칼날이 떨어지도록 하여 인간의 실수를 줄입니다. 검으로 목을 치는 방식은 실패할 수 있었고 실패는 곧 처형 대상자의 끔찍한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다릅니다. 기계는 실수를 줄이고 일관된 결과를 냅니다. 인간의 고통을 줄이려는 의도가 집행의 표준화라는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길로틴의 첫 번째 얼굴이 나타납니다. 평등과 인도성을 표방한 근대적 처형 방식.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얼굴도 함께 태어납니다. 표준화된 만큼 더 빠르고 더 많이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프랑스 혁명에서 길로틴이 상징이 된 결정적 순간은 그것이 정치의 중심 무대에 섰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왕이 법의 이름으로 처형되는 순간입니다. 구체제의 정점이 공적 절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장면은 혁명이 과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연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길로틴은 이때부터 단지 처형 도구가 아니라 혁명의 문장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혁명은 곧 전쟁과 내부 갈등, 경제 불안, 반혁명 공포 속에서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원하고 단순한 해법은 종종 적을 제거하라는 목소리로 변합니다. 그때 길로틴이 가진 두 번째 얼굴이 무섭게 드러납니다. 빠르고 확실한 처형, 표준화된 집행, 공포를 유지하는 효율, 공포정치로 불리는 시기,
길로틴은 정의의 도구로 불리며 오히려 정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반역의 기준이 넓어지고 고발과 소문이 죄의 단서가 되며 정치적 경쟁자들이 반혁명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때 길로틴은 신분 차별을 없앴다는 의미에서 평등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그 평등은 두려운 평등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평등,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죄인이 될 수 있는 평등, 혁명이 약속한 자유가 위기 속에서 감시와 의심의 체제로 바뀌면 법과 절차는 진실을 찾기보다 속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해지는 순간 길로틴은 가장 잘 어울리는 기계가 됩니다. 고통을 줄이려던 장치가 사회가 폭력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장치가 되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길로틴을 단순히 악으로 규정하기만 해서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길로틴이 등장한 배경에는 분명한 시대적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형벌을 줄이려는 개혁의 흐름, 신분 대신 시민을 기준으로 하는 법의 변화,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윤리적 주장. 이런 요소가 없다면 길로틴이라는 인도적 명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사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도적 처형이라는 말은 가능한가? 고통을 줄이면 국가의 살해 권한은 더 쉽게 정당화되는가? 도구가 덜 끔찍해지면 사람들의 감각은 더 무뎌지는가? 길로틴은 바로 이 질문을 가장 날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잔혹함을 줄였다고 안심하는 순간 폭력은 형태를 바꾸어 더 넓게 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지점은 관람입니다. 공개 처형은 군중의 시선을 먹고 자랍니다. 어떤 이는 정의의 실현을 보러 왔고, 어떤 이는 공포를 확인하러 왔고, 어떤 이는 단지 구경거리로 소비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죽음이 개인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이 교환되는 장면이 됩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더욱 쉽게 과격해지거나 혹은 무뎌집니다. 길로틴은 인간을 죽이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폭력이 반복될수록 사회는 그 폭력에 적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말은 점점 더 쉽게 처벌로 대체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길로틴은 인도성을 꿈꾸던 시대가 만든 가장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신분 차별을 없애고 고통을 줄이자는 의도가 공포와 결합하면서 효율적인 폭력의 시스템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길로틴의 역사는 단지 프랑스 혁명의 기묘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사회가 위기일 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커지고 그 정의는 종종 빠른 해결을 요구합니다. 빠른 해결이 사람을 줄 세우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한 번의 판결로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는 길로틴의 논리와 닮아갑니다. 길로틴을 기억하는 이유는 기계를 혐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적이라는 말이 폭력을 얼마나 쉽게 포장할 수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문명은 더 매끈한 처형 기계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폭력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느리고 어려운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길로틴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